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멸실하기 전에 아파트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또는 멸실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잇따르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유권 보존은 2021년 7월 6일 날 송아무개와 홍아무개의 공동소유로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여러분도 생일이 있죠? 등기부도 생일이 있습니다. 그 생일을 최초로 등기된 날을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21년 7월 6일입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2021년 7월 6일 날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보면 2021년 7월 6일입니다. 또 근저당권도 2021년 7월 6일이죠. 특이한 게 같은 날 소유권이 보존이 되고 나서 같은 날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재건축하기 전에, 즉 멸실되기 전에 아파트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주했다면 그러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입주하게 되는데 그 입주 시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기 전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합 건물이 원시 취득 기간은 등기하기 전에 발생합니다. 그러한 원시 취득과 동시에 종전 권리들이 취득하게 되다 보니까 보존 등기보다 빠르고 보존 등기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그거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전 임차권 등이 재건축된 아파트로 그대로 이전된다는 것이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 리체 아파트는 3호 가든 맨션을 재건축해서 2010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신축한 지 8년이 되었다. 아파트 시세는 13억에서 13억 5천만 원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억 3,51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기 전부터 입주해 오다가 건물착오로 퇴거한 임차인을 인수하게 된 사연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철거하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도시정비법 제87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7조,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는 건 정확한 법적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 약칭을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에 보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입니다. 이 87조 제1항, 2항, 3항을 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제3항,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본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하기 전에 설정된 권리 등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그대로 등기된 거로 본다 또는 설정된 거로 본다는 내용이죠. 결국 뭐냐면 이 설정된 거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원시 취득되는 게 민법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되면 소유권이 원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도 건물이 신축하면 입주할 단계가 된다면 원시 취득이 되고 그 원시 취득과 즉시 종전 권리들이 이전한 거로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돼서 그거로 인해서 임의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 절차보다도 우선하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치 아파트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1억 8천을 인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이 경매 사건에서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권은 없지만 선순위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순위 매매예약 가등기를 등기부에서 보면 이렇게 2021년 7월 6일이기 때문에 말소기 등급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등기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입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보존등기가 2021년 7월 6일 날 설정이 됐지만 이 가등기는 2010년 10월 12일 날, 즉 말소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울구에 보면은 근저당권이 2021년 7월 6일에 설정됐지만 등기 원인을 보면 2005년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소되기 전에 아파트에 2005년 3월 11일 날 채권 최고액 9,600만 원으로 설정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6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이거 역시 2010년 4월 9일, 즉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설정된 아파트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이 7,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 이 가등기는 이와 같이 2005년 3월 11일 날 설정된 근저당, 그리고 2010년 4월 9일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경매 절차에서 이 가등기는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서 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2024년 4월 16일 날 6억 2,838만 원에 매각이 돼 있고, 물론 이거는 지분 경매에서 공의자 우선 매수로 해서 공의자에게 매각이 됐지만, 이 물건에서는 이와 같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지만 이 선순위 가등기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주의할 점은 현소유자의 채권들, 즉 재건축되고 나서 등기된 근저당이라든가 또는 임차인들, 이런 걸 가지고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멸실하기 전에 종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 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받았다면 멸실하기 전에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또는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는가를 잘 확인하고 낙찰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